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인 뇌과학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중요한 주제는 뇌를 변화시키는 소리내어 읽기의 마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서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종합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광범위하게 활성되는데 뇌의 발달을 촉진하고 다양한 능력을 꽃피우는 좋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뇌과학적 효과를 떠나서 보더라도 책 읽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하나의 취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발상을 전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독서가 뇌를 활성화한다면 독서를 통한 의도적인 뇌 훈련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치 취미로 산책의 건강에 이로운 것처럼 독서도 트레이닝 형태로 발전시켜 뇌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뇌는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대뇌, 소뇌, 중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뇌라고 하면 떠올리는 영역으로는 크게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네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뇌의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뇌가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앞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뇌과학계에서는 전전두엽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한때 사고로 인해 전전두엽 일부가 손상되거나 외과적 수술로 전전두엽 일부를 절제해도 겉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없어서 침묵의 뇌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전전두엽이 마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전두엽에서 첫 번째 배외측 전전두엽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여기는 메타 인지를 담당합니다. 즉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사춘기 이후에 크게 발달되는데 다른 부분과는 발달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등 감각을 담당하는 뇌는 취학 전까지 어른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전하지만 바로 이 전전두엽의 부분은 30세까지 천천히 그리고 역동적으로 발달합니다. 두 번째는 배내측 전전두엽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배내측 전전두엽은 마음의 뇌라고 하는데 이마 중앙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거나 자리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러한 뇌가 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주된 증상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배내측의 전두엽의 기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두 영역은 우리의 인지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발달한다는 점입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사고하는 뇌와 마음의 뇌를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뇌 기능에 저하는 다른 신체 기능과는 달리 노년기 전까지는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뇌의 노화는 어린 아이의 뇌 상태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아이들은 놀이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되기 쉬운데 그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완고한 고집이 있더라도 그것이 뇌 활동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습득하는 속도는 모두 다르고 지식 습득이 유달리 느리거나 끝내 익히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로 그럴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학습 속도는 뇌의 특정 부위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들 사이의 새로운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뇌 MRI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학습 중인 뇌 활동을 계측기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이 프로그램 역시 학습 성과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분석 결과 학습 중 좌뇌의 배외측 전전두엽, 즉 사고하는 뇌가 강하게 활성화된 사람일수록 학습 능력 효과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좌뇌의 사고하는 뇌를 자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책은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은 좌뇌가 사고하는 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뇌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거나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닌텐도의 두뇌 트레이닝 게임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 트레이닝은 2005년부터 여러 타이틀이 개발되었는데 매일매일 DS 트레이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에 도호쿠 대학에서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뇌 활동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실제로 두뇌 트레이닝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뇌를 실시간 측정하여서 배외측 전두엽을 제대로 깨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적외선으로 뇌 활동을 측정하는 NIRS 장치를 통해 피험자의 뇌를 계속해 검증을 거듭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만 두뇌 트레이닝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사고하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과 같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성공으로 유사 제품이 쏟아졌지만 그런 것은 사실 미국에서 효과되지 않은 게임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뇌 트레이닝은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고하는 뇌인 배외측 전두엽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두뇌 트레이닝 게임 경우에는 70-80%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전두엽이 제대로 활성화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호쿠 대학과 히타치 하이테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벤처기업 뉴에서 개인용 뇌 측정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즉 손바닥만한 크기 장치에서 이제 사고하는 뇌 활성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고하는 뇌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뉴는 한 걸음 더 나가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초기에는 효과적이던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AI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시기입니다. 조만간 뇌과학을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 방법에 큰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뇌의 내부 구조에 관해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작용할 때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 즉 뉴런의 네트워크에 전기가 흐릅니다. 이 신경세포는 대뇌의 표면에 줄지어 있습니다. 도표 2에서 4를 살펴보면 이는 MRI 사진인데
수평으로 분할할 때 뇌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백질이라고 부르는데 회백질 안쪽에 하얀 부분을 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백질의 정체는 바로 신경섬유인데 전기가 지나가는 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뇌의 표면에 신경세포층이 있고 또한 뇌 안쪽에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다른 신경세포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연구자들이 뇌의 발달과 노화의 정도를 살펴볼 때 회백질의 상태를 주목합니다. 뇌가 잘 발달한 회백질이 또한 얇게 되면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또한 백질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책을 읽음으로써 뇌를 단련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의문이었는데 책을 읽는 행위가 뇌의 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이를 이용하여 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묵독, 눈으로만 읽기를 넘어 음독, 소리내어 읽기의 효과에 주목했는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측정 결과 문자를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 뇌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묵독은 눈으로 문자를 보고 그 내용을 뇌의 기억을 저장해 일시적으로 담으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인데 눈으로 본 문자를 입으로 말해야 하므로 단순히 문자를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소리내기 위한 변환 작업도 거쳐야 됩니다. 또한 눈으로 본 문자의 정보를 소리내어 말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다시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입과 목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정보, 소리가 되어 다시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니 실제로 뇌를 다각도로 자극합니다. 실제로 MRI 장치를 사용하여 문자를 소리내어 읽게 했을 때 측정한 뇌 활동 양상 도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독서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 뇌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묵독 중인 뇌와 음독 중인 뇌의 활성화 수준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뇌의 전신 운동을 경험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약 600에서 800자 분량의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했는데 같은 내용을 여러 날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실험 일수만큼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력 테스트의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누름돌, 동료, 신비, 눈빛, 여우, 분노 같은 것들을 많은 단어들을 주고 책을 음독해서 읽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이 단어 기억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제 딸과 귀여운 딸과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는 독서 활동과 기억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는 새로운 발견인 셈입니다. 근데 실제로 배운 내용과는 관련 없이 인지력이 좋아지는 경우에 이를 전이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효과가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 발견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는 간단한 단어 30개를 2분 동안 외우는 것이었고 2분이 지나면 종이를 덮고 기억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48세인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균 10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만 37세 그룹은 12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대학생들은 평균 16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8세 그룹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는 후 기억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주 후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2주 후는 분명히 기억력 향상이 나타났고 4주 후에는 14개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37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0살 이상 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이 실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따로 기억력 트레이닝과 단어 학습을 한 것도 아닌데 음독을 즉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소리내어 책을 읽는 행위는 뇌가 전신운동을 하게 만들며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성인이라도 음독을 통해 뇌의 기능과 최소한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치매 증상을 되돌리는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이죠.
바로 독서를 활성화해서 인지기능 향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자는 저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증상이 중증도까지 진행된 환자들에게 짧은 글을 직접 음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효과가 놀라워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인지기능이 도리어 회복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이러한 실험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특정한 단어를 읽어야 한다는 특정한 인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약물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기능을 개선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여기에 최첨단 의학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글을 읽음으로써 약물을 복용했을 때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음독은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뇌를 활성화하는데 국어 수업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 소리내어서 책을 읽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현상을 바로 이렇게 하면은 1, 2교시에 걸쳐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는데 이 현상을 뇌의 워밍업 효과라고 부릅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한번 예열하는 것이죠. TV 게임으로도 효과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피험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TV 게임을 하도록 하는 기억력을 테스트했습니다. TV 게임을 한 피험자는 게임 전보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책을 소리내어 읽은 사람은 뇌의 워밍 효과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나타나지 않더라도 음독으로 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매일 공부하기 전에 2분만 글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음독이 뇌에는 일종의 준비 운동으로 작용하며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학습 속도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독을 매일 반복하면 전이 현상도 기대할 수 있는데 뇌가 더 학습하기 쉬운 쪽으로 변하는 것이죠. 즉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뇌를 계측해 본 결과 혈류량이 감소한 상태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뇌 머릿속이 새하얘진 거죠. 하지만 그 책을 소리내어 읽은 후에는 뇌 전체의 혈류량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이나 발표, 면접,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에도 긴장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기 전에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장소에 따라 소리내기 힘든 곳에는 묵독이라도 좋으니 책이나 신문을 펼쳐 마음속에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독서법 외에도 시험이 시작되면 일단 문제의 지문을 빨리 읽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글을 빠르게 읽으면 뇌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조언을 들은 아이들로부터 시험 중 긴장이 좀 풀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긴장 완화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실험을 위해 피해자에게 긴장 상태를 강요하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현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지만 정말 이 책으로 간단하게 어떤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2장의 결론적으로는 학습 중에 좌뇌의 배외측 전두엽이라 사고하는 데가 강하게 활성되는 사람일수록 학습 효과가 좋다는 것이 나타났고 닌텐도의 두뇌 트레이닝 게임은 사고하는 데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음독, 즉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 훈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계를 깊이 만들게 해주는 책 읽어주는 기술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 강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